7월 17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즉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제헌의회가 만들어져서 그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공표한 날이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근데 2008년부터 뭐 공휴일 횟수 제한, 뭐 대체 휴일제 어쩌고 저쩌고 했었더만 어느 순간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사라졌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면 검, 토, 일, 황금 연휴가 될 뻔했는데 안타까운 분들 많을 겁니다. 뭐 저는 뭐 그러나 저러나 매일 방송을 하니까 저 공휴일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 첫 이야기는 국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어제 대법원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 몇 가지 부분에는 증거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원심, 파기환송해서 원심, 즉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러다가 2심에서는 아예 그 전체의 증거 능력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정치 개입뿐만 아니라 1심에서도 뭐 정치 개입은 좀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개입은 별 인정이 안 됐는데 2심에서는 선거 개입까지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고요. 어제는 그 2심의 판단 중에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파기환송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이 사건을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재판과 관련되고 또 그 재판의 근거가 뭔가 하면 국정원 댓글, 처음엔 댓글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트위터 수만 건, 처음에는 수백만 건이라 그랬죠. 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한 걸로 확인된다고 공소장 변경을 해서 검찰이 또 집어넣었죠. 그 과정에서 최동욱 전 총장을 정권이 쫓아내려고 한다. 그 뭐 사생아가 있다.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 개인 사생활 폭로다. 뭐 또 음해다.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아들은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죠. 또 그때 윤석열이라고 이걸 했던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항명을 하면서 보기 사나운 꼴을 노출했고요. 결국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두 가지로 기소를 했죠. 그래서 1심에서는 그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 관여는 뭐 그렇게 한 소지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해서 집유가 나왔고 2심에서는 정치 개입에다가 선거 개입까지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은 그 부분 특히 트위터 댓글과 관련된 그 파일이 굉장히 불명확하다. 즉 작성자를 알기 어렵고 업무상 문서로도 볼 수 없다. 이 파일을 기초로 한 트위터 부분들을 증거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제가 옛날에 수도 없이 각종 집회나 또 TV에 나가서 지금 국정원이 트위터로서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검찰에 숫자가 달라진다. 처음에는 몇백 건이다 했다가 몇천 건이다 했다가 몇만 건이다 했다가 나중에는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이라고까지 가렸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트위터에 있어서 무엇이 선거 개입을 했는지 정치 개입을 했는지 특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는 나중에 재판부에서 인정을 못 받을 것이라고 제가 한 몇십 번을 TV 나가서 이야기하고 집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대중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뭐 원세훈 전 원장을 좋아하지도 않고 비호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검찰이 상당히 억지스럽게 무리하게 트위터들을 끌어모아서 그것이 정치 개입을 했다, 선거 개입을 했다. 특히 선거 개입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지난 2013년 하반기에 말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선거 국면에 동원해서 즉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래서 대선 무효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퇴진해야 된다고까지
연결했고, 이 이야기를 주요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미사에서 떠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비판했다가 당시 한 방송에서 오랫동안 또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될 줄 알고 정말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파워 테이트리안 한 명이 지난 총선 국면, 2012년 총선 국면에 200만 건이 넘는 트위터를 중계했는데, 생산하거나 국정원이 했다라는 것이 고작 5만 5천 건인데 이것이 뭔 선거 개입이고 정치 개입이냐. 그리고 그러려면 법적 증거로서 무엇이 어떻게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모양으로 확실하게 특정을 해야 되는데, 매번 자기들도 설명을 못 해가지고 법정에서 어물거리다가 판사가 화가 나서 특정 좀 해오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증거가 채택이 되겠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에 사실 숨어있는 의미는요, 만약에 대법원이 선거 개입한 걸 인정했다 하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좌파 야당들 또 다 달라 들어가지고요, 드디어 박근혜 정권이 당선부터가 무효였다, 정통성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이 선거를 도와가지고 나머지 야당 후보들을 엄해해서 그 반대급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국정원을 도와서, 국정원이 특정 후보를 도와서 정치 개입을 하는 그 대선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퇴진해라, 2012년 대선은 무효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요, 2심으로. 고법에서 대법원이 지금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이런 정도로 국정원 이메일 파일 외에는 증거에서 다 제어해버렸어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걸 무리하게 끌고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봤자요, 절대로 이 부분이 그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난 2013년에요, 정권이 참 우스웠습니다.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그 공안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공안통에 따르는 윤석열 팀장 등 검사들이 한마디로 국정원이 뭐 정치 개입을 했다, 또 국정원이 사실상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좀 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다시는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선거 개입까지 하는 그런 어떤 SNS상에서의 조작을 했다. 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냐? 저는 다른 대선 후보의 배우가 누구냐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 뭔 말인지 들으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당시 이명박 정권이 뭐가 박근혜 정권을 당선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선거 개입을 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과관계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저렇게 인터넷으로 여론 조작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지금 뭐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보안회사에서 해킹 시스템을 사가지고 이 국내의 민간인들을 사찰한 것처럼 심지어 도감청이라고 말을 확대도 시키고 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해킹 프로그램을 사서 그 해킹 프로그램으로 대북 공작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공작원적인 요소가 있는 인물, 용공적인 요소가 있는 인물들의 미끼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음식 블로그에 파일을, 메일을 하나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열어보면 이 국정원이 그 사람의 어떤 메일들을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국정원이 간첩 잡는데 해킹 프로그램도 못 쓰면 간첩이 도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준의 시대에서 민간인이 청계천에 가면 해킹 프로그램을 사거나 대포폰을 사고, 민간인이 수도 없이 이 각종 금융기관이나 심지어 한국의 주요 보안기관, 최근에 북한으로 추정되는 어떤 세력은 한국의 원전과 관련되는 PC 등을 갖다가 5개나 해킹해서 정부의 자료를 갖다가 확보했다고 하면서 대통령 일정까지
뭐 우리가 확보했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민간 프로그래머나 민간 해커가 날고 기는 세상에서, 보이스 피싱에도 그런 것이 이용되는 세상에서, 신용카드까지 복제되는 세상에서 국정원이 간첩들을 잡는데 해킹 못해서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국정원이 잘못한 거는요, 그걸 왜 이탈리아 회사를 샀느냐는 겁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해킹 프로그램이나 도감청 프로그램 장비들을 개발해서 그걸 이용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NSA입니까? 국가보안국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던 기술자가 러시아로, 스노든인가 그렇죠, 망명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세계에 유력한 각국 정상들,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까지 도청을 했다라는 걸 밝혔지 않습니까? 한국도 도청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걸 밝혔죠. 자, 그랬는데 미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국민들이 미국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진보적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때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 팀을 다 해체해버리는 게 있었습니까? 한국의 과거에 국정원에서 미림팀이라는 도감청 팀을 운영하면서 DJ 정권까지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식사 장소나 이런 데서 도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도감청 장비를 다 없애버리고 그때 관련된 사람을 처벌했는데요. 사실 그때 도청을 하도록 방조하고 시킨 사람이 처벌받아야지,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이 책임자나 실무자들이 처벌받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걸 이용했느냐? 사적인 정치인들끼리 뭐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도청해서 악용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기관들은,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말 그 자체 CIA나 MI6 말고 수많은 옆에 반개 정보기관이나 그걸 보조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CIA에서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요, NSA를 통해서, NSA가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정원이 이런 부분을 만약에 회사 내부에서 해킹 프로그램이나 도감청 어떤 장비들을 직접 개발하고, 우리가 007 영화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그 가끔씩 새로 개발한 장비를 시험하는 그런 이 지하실에 내려가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두에서 무슨 총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무슨 만년필에서 독침이 나가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꼭 한 번씩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국정원 직원 중에 한 명을 야당이나 반대 정치 세력이 포섭해가지고 우리가 집권하면 너 완전히 출세시켜줄게, 그거 다 폭로해라. 그럼 그 사람이 어느 날 야당이나 뭐 제야에 가서 폭로할 거 아닙니까? 한국의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과 도감청 설비를 자체 제작하고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요인을 암살하기 위한 독침을 만들고 있다. 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정권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언론도요, 국정원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뭐 외국에 가서 사게 되면 정보 유출이 되고 잘못한 거다, 이런 비판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한국의 정보기관 내부가 얼마나 정치권에 취약한가에 대해서, 이념 갈등에서 얼마나 허술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원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정원 여직원이에요. 당시에 방이 마치 중요한 업무를 하던 것처럼, 국정원이 사이버 조작, 대선과 관련해서 조작을 하던 것처럼 해서 선거 막판에 수백 명이 몰려와서 그 앞에서 야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농성을 하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무슨 뭐 골든 뭐 크로스가 됐다 어쩌다, 그래서 선거 뒤집어졌다, 마지막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자, 국정원 여직원 방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때 민주당에 있던 전직 국정원의 간부 출신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도감청 그리고 해킹
간첩을 잡기 위한 이런 이야기 업무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정치권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은요, 한마디로 정치권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과연 영국의 CIA나 MI6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굴러가고, 심지어 그 책임자조차도 바뀌지 않는 행태로 자체의 독자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정원을 없애고 통일정보원을 만들어서 통일 업무만 수집하게 하고, 북한 업무하고, 그리고 해외 정보는 또 빼고 국내 국외를 또 분리하자, 온갖 이야기를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남이라듯이 국정원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좀 더 진행이 돼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이 정치 사회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북한이라는 집단, 저 집단에는 최소 5,000명 이상의 해킹을 할 수 있는, 전자정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을 상대해서 맞서는 한국의 국정원은 외국에서 해킹 프로그램 하나도 구입하면 큰일 납니다. 자체 개발하다가는 아마 대통령이 퇴진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고 정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상대는요, 날고 있는데 한국은 기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